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몇 가지 습관이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70대를 위한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7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만 지켜도 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쉽게 살이 찌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또한 관절과 뼈에도 부담이 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 없이 가벼운 아령이나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력 운동은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하면 상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가볍게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팔 근육을 단련하면 상체의 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한 번에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빠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같은 저지방 육류입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치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5분 두뇌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반대손 사용하기입니다. 양치를 할 때나 물건을 잡을 때 평소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해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암기 훈련입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새로운 것을 외우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한 계산하기입니다. 스마트폰 계산기 대신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두뇌 훈련에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스도쿠, 십자 말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책 읽기와 글쓰기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신경 기능을 보호하고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달걀, 견과류, 통곡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입니다.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꾸준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대신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종이책을 읽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손글씨 쓰기입니다. 메모를 할 때 손으로 직접 쓰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음악 듣기와 악기 연주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대화와 토론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늘려보세요. 소화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증가하고 노화도 빨라집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배변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유산균이 들어있는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좋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장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도 소화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면 몸 전체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장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구마, 귀리, 현미 같은 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세 번째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수박, 오이, 샐러리 같은 음식은 장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과 마늘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장내 나쁜 균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은 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고 소화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매일 꾸준한 식습관으로 소화력을 지켜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절통, 소화불량, 빈뇨 등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감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감퇴, 체중 증가, 노화 촉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숙면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면 몸이 젊어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생체 리듬을 맞춰 숙면을 돕습니다. 두 번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이완하면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루틴을 지키면 몇 주 안에 숙면의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견과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세요. 반면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실천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운 생활을 지속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면 정신적 안정감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기회가 없다면 온라인 모임이나 동호회를 활용해 보세요. 인간관계는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늘려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연락하기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짧은 문자라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회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SNS나 영상 통화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노력만으로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허리가 굽어지면 단순히 자세가 나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허리가 굽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관절과 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척추가 휘면 폐활량이 감소해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허리가 구부정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오래 생활하면 소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굽으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건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 건강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듭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면 몸의 균형이 잡히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는 것을 예방하려면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거나 설 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틈틈이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켜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허리 건강을 지키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바르게 유지하려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서 서기입니다. 벽에 머리,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펴집니다. 이 상태로 1분 동안 유지하면 바른 자세를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허리를 세우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을 올리고 기지개 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켜면 척추가 바로 펴집니다. 네 번째 운동은 고개 들고 가슴 펴기입니다. 한 번씩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면 구분 등이 펴지고 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균형이 잡히고 허리도 곧아집니다. 하루 3분만이라도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면 허리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혹시 걸음걸이가 나이를 나타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걷는 모습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발을 끌면서 걷거나 작은 보폭으로 걷는 것은 노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기차게 걷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젊은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보폭을 넓게 하고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발을 끌지 않고 뒤꿈치부터 닿게 걸으면 하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한데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올바른 걸음걸이로 걸으면 몸 전체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교정되고 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걷는 습관을 바꾸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걸음걸이를 신경 쓰면서 활기차게 걸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 5가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 두뇌 건강을 챙기는 습관, 숙면을 위한 습관, 장 건강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자세를 바로잡는 습관까지.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앞으로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